풀도 아니고 톨도 아니다. 이제는 적성이다. 삼성 직무 적성 검사 문제집이 2005년에 비해 12배 이상 판매 증가율을 보이고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도 문제 푸는 노하우가 줄지어 게시되고 있다. 직무 적성 검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쪽집게 과외 선생까지 등장하고 있다는데 취업 준비생들의 새로운 파도로 떠오른 직무 적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적성검사를 넘어선 직무적성검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과연 내 적성에 맞는 일인지를 테스트하는 일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 채용을 할 때 학력의 제한이나 또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되고 어학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새로운 평가 기준들이 나날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적성검사 하면 아무래도 여러분 모두 고등학교 때부터 이과, 문과 나눠서 어느 쪽으로 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나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취업시장에서의 적성검사는 이렇게 단순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좀 오늘 알아볼 텐데요. 한국사회적성개발원의 한재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이 직무적성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직무적성검사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기업에서 보고 있는 직무 능력 검사는요, 크게 인성 검사하고 직무 능력 검사 두 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성 검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성 요인 중에서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를 또한 어느 항목에 얼마만큼 있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게 인성 검사입니다. 또 직무 능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 있는지, 즉 논리력, 창의력, 수의력, 판단력을 파악해 보면서 그에 맞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검사가 이 직무능력 검사입니다. 자, 일선에서는 이 직무적성 검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채용시장에 적성 바람이 불고 있다. 뛰어난 학점과 어학 실력, 풍부한 상식을 고루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 실력에 한 가지를 더해 직무에 맞는 성격이나 소질을 가진 맞춤형 인재를 뽑겠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것.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직무능력시험. 이제 직무능력시험은 입사시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적성개발원의 대표로 있는 한재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80년대부터) 적성검사 자료실험 및 개발을 시작해서 20여 년 동안 심리검사와 적성검사 그리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해오고 있는 한재우 대표. 일반 회사에서 직무 적성검사를 본다는 이야기는 직무에 관련된 업무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게 그 검사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표현은 직무 적성검사가 아니고 직무 능력 검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직무능력시험은 인성검사와 직무능력검사 두 가지를 통칭한다. 인성검사에서 성격이나 직무에 대한 호감도, 정서적 안정도 등을 알아본다면 직무능력검사에서는 언어 영역, 풀이 영역을 비롯한 기초 능력과 상호 판단 능력, 사회적 상식 등 실무 능력을 평가한다. 요즘 인적성 검사가 많이 중요하다고 해서 서점에 나가서 책을 여러 권 봤는데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성은 물론 직장 생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자, 이제 취업 준비생 몇 명을 대상으로 직무 능력 평가에 들어가 보자. 일반 사람은 응답 실력이라든가 필기 점수가 높아서 저희가 요구되는 그런 어떤 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응답 신뢰도가 높고 평균 점수가 적당한 A, 인성평가 합격.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평균 점수가 높은데 응답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는 인재상이 아닙니다. 응답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 B, 인성평가 불합격. 응답 신뢰도 높고 그러면 응답 평균 점수 높습니다. 그러나 보신 것처럼 그 근무 협동, 책임 이런 항목들 점수에
40 이하로 떨어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성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락이 있어 전체적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C. 인성평가 불합격. 김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성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은 직무에서도 보신 것처럼 상당히 고른 그런 분포도 갖고 있습니다. 즉 한쪽 두뇌에 아니면 다른 쪽 두뇌에 발달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균형적인 발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A. 높은 평균 점수로 직무 능력 평가 합격.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직무 능력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하고 있으면 보신 것처럼 그래프 상태로 들쭉날쭉 높낮이가 아주 큰 차를 보이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다, 여기는 어려움이 있다. 섹터별 점수의 차이가 심한 B. 직무 능력 평가 불합격. 인상 점수도 거짓말 많이 했을 뿐 아니라 또한 직무 능력 검사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57점 정도면 거의 높은 점수가 아닌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좀 곤란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은 C. 불합격. 매번 답안이라든가 아니면 조언단만 쓰기 위해서 연구하지 말고 자기 행동자만과 명을 바꿔서 평상시에 습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필요한 인성이 무엇이겠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맞게 사회성에 맞게 습관화시키는 게 보다 더 중요한 공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테스트들이 글쎄요, 저는 시험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IQ 시험 정도 단순히 어떤 시험으로 보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몇 문제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자료 한번. 네네. 예. 말씀하시죠. 어떤 화면부터 볼까요? 일단은 요즘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한자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예제 2번을 보시면은, 의미가 다른 한계를 선택하는 건데, 1번 같은 경우는 난영난제, 2번 영어 상박, 네. 3번은 이심전심, 4번 백준질환인데, 답은 3번이죠. 이런 식으로 한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약간 언어영역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다른 네. 문제는 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됩니까?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 예를 들어서 어떤 규칙적으로 수에 대한 배열을 알아보는 문제인데 보신 것처럼 25에서 26, 24 이런 식으로 네네. 25 하나 떼고 26, 그다음에 하나씩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6 그렇군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 띄어서 27. 네. 그래서 답이 2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시간 내에 다 풀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내에 자기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직무 적성 검사, 이 학습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인성까지 평가하는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 입사 시험 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평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 기업이라든가 공사에서 상당히 많은 업체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까지 필기라든가 아니면 일반 면접에 의해서 인재 선발할 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주관적인 어떤 그 견해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네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현재 기업 인사 선발에 좀 비중을 두고 사용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국사회적성개발원의 한재우 대표와 함께 직무 적성 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경제TV 직업방송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요. 직업방송 아이콘 클릭하신 이후에 다양한 의견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V쇼 일하는 대한민국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